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하 교수입니다. 우리 초급 토익 RC 3차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4주차 마지막으로 열공하고 계시겠죠? 우리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이에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9주차부터 들어갈 거예요. 사실은 이제 1주차부터 하면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조금 좀 줄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이제 제가 공지사항에 올리긴 할 텐데 우리 시험 당일날 시험을 보는 걸로 할 거고, 요일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는, 그러니까 원래 수업 당일이고, 날짜는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 셔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내로 공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주차는 바로 비교급 그리고 안내문하고 회람에 관련된 학습 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또 잘 학습을 하셔가지고 다음 시험 보러 오실 때 또 잘 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급, 비교급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원급을 이용한 거는 동등비교였고, 그리고 비교급의 표현을 이용해서 비교 표현을 했는데, 원급을 이용한 표현들도 있었고,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들도 있었고, 자,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갖고 외우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최상급이 있는데, 최상급은요, 셋 이상의 대상 중에서 하나가 가장 우월하거나 열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시게 되면, August is the hottest month of the year. 그러면, 잠깐만. 8월이 가장 덥나? 그렇죠? 자, 8월이 한 해 중에서 가장 더운 달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형용사로 해서 최상급을 썼고요. 최상급에 보통 이제 EST가 붙거나, 부사의 경우에도 뭡니까? EST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비교 구문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형용사와 부사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최상급의 경우에는 또 the most 이렇게 해주고 뒤에 뭐를 쓰는 거죠? 형용사가 있는 거. 어떤 단어는 EST 자체가 붙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또 the most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최상급인데 최상급은 이렇게 of를 쓰거나 in을 쓰거나 어떠한 무리가 있어야 되겠죠? 셋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어떠어떠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급을 이용한 표현들도 있었고요.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들도 있었어요. 그럼 뭐가 원급을 이용한 표현들도 있었고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뭐도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이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무지 많이 했었던 거예요. 비교급을 배우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그러면 뭐뭐한 것들 중에 가장 뭐뭐한 것이 되는 겁니다. Learning is one of the best exercises. 그러면 one of the 최상급. 자, 이게 최상급이죠? 그 다음에 복수명사. 이게 바로 뭡니까? 복수명사. 그러면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운동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는 뭐 walking is one of the best exercises.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상급을 포함한 표현이 뭐냐면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수. 자, 서수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이 서를요, 여러분 순서로 생각하면 돼요. 순서를 나타내는 게 뭡니까? 첫째, 둘째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째, 둘째가 영어로 뭐예요? first, second, third, fourth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서수예요. 자, first 서수죠. 그 다음에 최상급이 왔어요. 그리고 in this store 하면은 얘가 이 가게에서 가장 뭐죠? 핫 아이템이란 뜻으로 해서 the first nices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This is the first. 자, 더 플러스 서수 최상급 몇 번째로 가장 뭐뭐하다. 그러면 자, 얘가 두 번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This is the second nicest in this store. 자, 여러분 외워야 돼요. 최상급을 포함한 표현. 자, 첫 번째,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오케이?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두 번째는 더 서수 최상급. 더 서수 최상급. 몇 번째로 가장 뭐뭐한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이 부분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 구문 개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비교 구문은 먼저
뭐 하고 있습니까? 앞에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용사, 그리고 또 뭐죠? 부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비교 변화의 단계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렇죠. 원급, 비교급, 최상급. 자, 그러면 동등한 두 대상을 비교해요. 이거는 무슨 비교급? 원급 비교가 되겠죠. 원급으로 하는 거고요. 두 대상 중 하나가 우월하거나 열등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비교급이 되는 거죠. 셋 이상의 대상 중에서 하나가 가장 우월하거나 열등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최상급. 요게 바로 비교 구문의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 이걸 잘 해두셔야 사실 이제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도 그렇고 내가 무언가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표현할 때도 그렇고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건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문서를 학습하셔야 되는데 안내문하고 이제 회람에 관련된 건데 이 안내문하고 회람이 어떤 류에 어디서 쓰이는지 사실은 이 안내문하고 회람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을 바탕으로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게. 안내문하고 회람 관련된 것까지도 문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반 안내문하고 사내 안내문이 있는데, 자, 안내문은 뭐냐면요. 뭐 이런 거예요. 그 회사의 어떤 그런 행사 또는 회사의 어떤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을 안내하거나, 그리고, 회사 아니, 일반 안내문은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지역사회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안내할 때 쓰는 거고요. 사내 안내문은요,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안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게 되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자,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음악회가 열린다던가 우리 뭐 구 근처에서 어떠한 행사가 열린다던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는 이제 사내 안내문 같은 경우는 제품 사용하는 거라던가 서비스 이용을 방법하는 방법이라던가 또 사내 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것들 뭐 엘리베이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를 이용하면 좀 더 좋겠다라던가 그러니까 사내 정책들이 바뀌었다 어떻게 이제 앞으로 될 거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 가까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뭐 영어에 관련된 거라던가 뭐 요가라던가 어떤 그런 엑스트라로 좀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활동비를 이제 회사에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기도 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바뀐 정책의 안내라던가 이제 그런 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도 사실은요.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 안내문에 관련된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 표현을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안내문에 언급된 세부 사항을 묻거나 자, 이게 세부 사항 중요해요. 안내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안내문을 해놨어요. 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이게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공사가 있어갖고 6시부터 7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외에 계단이나 다른 것을 이용해라. 그러면 자 그때부터 직원들은 다른 걸 이용해야 되는 어떤 용어를 쓰겠죠. 자, 그래서 왜 토익은 제가 패러프레이징이란 말을 했잖아요. 본문에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뀐다고. 그럼 결국 추론도 해서 다른 내용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주제에 관련된 거일 경우에는 thank you for 블라블라블라 이걸 쓰게 되고요. choosing, purchasing 이런 표현들도 잘 나오게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권장이나 금지에 관련된 거는 do not use라든가 뭐 a must be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A must be 그러면 뭐 there must be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한다던가 you must be 블라블라 이렇게 한다던가 또는 뭐 do not use 뭐 do not take a brea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권장하거나 금지할 때 쓰는 표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고 세부사항을 묻거나 이런 표현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baggage polices인데 수화물에 관련된 정책이에요, 여러분. 자,
아까 제가 했죠. Thank you for choosing Superjet Airlines. 이거 뭡니까? 에어라인, 그러니까 제트 에어라인, 슈퍼젯 에어라인을 선택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에어라인 회사인 거죠. 안내문이 거기서 온 거겠죠? 추측할 수 있겠죠? 자, best airline in Turkey. 터키에 있는 에어라인이네. 자, 최고의, 여기 지금 컴마는 동격이에요. 자, 터키에서 가장 최고의 에어라인인, 우리 초등학교 배웠잖아요, 베스트. 슈퍼젯 에어라인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we have baggage rules. 자, 우리는 수화물 규칙이 있어요. For you passengers. 자, 여러분 패신저들을 위해서. 자, additional fees 추가 비용입니다. additional fee는 추가 비용이 있는데요. will be charged to passengers who exceed the limit. 그러니까 뭡니까? 리미트를 그러니까 제한. 거기를 넘기는 경우에는 엑스트라로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넘기게 되면 제가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이거 키로수를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domestic flight는 뭡니까? 국내선이죠. 자, 국내선은 가방 하나에 일단 15kg, 사이즈는 203cm. 이게 리밋인 거죠. 인터내셔널, 국제선은 가방 2개에 23kg에 그리고 사이즈는 273cm. 그러니까 캐리어 사이즈도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게 안내문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때요? 안내문?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내문 같은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리딩 지문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뒤에 가면은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사실은 그게 좀 어렵죠. 이거는 문서 양식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what is suggested about Superjet Airline? 자, 여기서 지금 제한된 게 뭡니까? It has two airplanes. 2개의 에어플랜이 있다? 이상한데? 그죠? It charges less for passengers without bags. 가방 없는 패신저들한테 요금을 덜 지불한다? 그거 아니죠? It cooperates with other companies in Turkey. 터키에는 다른 회사들과 협력한다? 아니죠? It flies to other countries. 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 안내문에 지금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인터내셔널 플라이트가 있었고 도메스틱 플라이트가 있었는데 인터내셔널 플라이트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암시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It flies to other countries예요. 인터내셔널 플라이트가 있으니까. 근데 뭐 2개의 비행기가 있다? 그 다음에 2대의 비행기가 있다? 뭐 가방 없는 사람한테 뭐 요금을 덜 지불한다? 이런 거 정말 엉뚱하게 말도 안 되죠. 즉 아까 제가 말했던 거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터내셔널 플라이트 대신 it flies to other countries라고 답을 유도한 거죠. 이게 바로 토익의 리딩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원어부도 핵심이에요. What must passengers with 3 bags do? 패신저인데 가방 3개를 가진 패신저들은 뭘 해야 돼요? Take a domestic flight. domestic flight를 타야 돼요? Pay more money를 해야 될까요? 돈을 더 내야 될까요? Cancel the flight. 플라이트를 취소해야 되나요? Upgrade the seat.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요? 뭐였습니까? Exceed limit 한 사람들한테 additional fee를 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본문에 이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pay more money라고 했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단어를 앞에 나왔던 걸 그대로 안 쓰는 거죠. 그러면 additional fee라는 말이 나왔고 exceed limit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리고 passengers with 3 bags예요. 그러면 만약에 본문에 나왔던 게 exceed limit라던가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선 또 질문도 어떻게 바꿨어요? 가방을 하나나 2개라고 했죠. 도메스틱 같은 경우는 21kg 제 기억에. 그리고 인터내셔널은 몇 킬로였더라? 23kg. 그리고 도메스틱은 203cm. 그리고 도메스틱은 270 몇 cm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지금 질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패신저가 가방 3개 가진 거. 그래가지고 additional fee라는 말을 갖다가 돌려서 pay more money를 쓸 수 있게 유도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한 패러프레이징입니다. 다른 걸로 같은 의미가 되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걸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회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회람을
메모랜덤이라고 해요. 서로 이제 인사에 관련된 것들을, 그러니까 뭐 회사 내에서 있었던 일을 인사가 발령돼서 HR에 있던 휴먼 리소스에 있던 사람이 세일즈 디파트먼트로 갔다던가, 세일즈 디파트먼트에 있던 사람이 다시 애드버타이징 디파트먼트로 갔다던가, 이런 인사 이동이 있겠죠. 그런 것에 관련된 것들, 또는 누가 승진했다던가 프로모트 했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어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내 행사, 워크숍을 할 거고 직원들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리는 요즘은 비대면이니까 비대면 줌을 할 테니까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회람을 돌리게 돼요. 즉 이렇게 회람을 돌리는 것들이 이제 바로 메모랜덤이라기도 하는데, 요것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이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어땠어요? 안내사항도 어려운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었던 것도 보면은 편지, 이메일 별로 어려운 거 없었어요. 양식 이런 것도 어려운 거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안내문, 회람 공지 어려운 거 없었어요. 단 이중지문, 삼중지문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문법 가지고 문장 구조만 잘하고 거기다 단어만 알면 사실은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리스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말하기 많이 따라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내 방침,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자, 지금부터 약간 안내문하고 회람이 살짝 비슷하긴 해요. 사내 방침 이런 거 보면은 사내 방침에 7시부터는 전체적으로 소등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소등을 할 거다. 야근에 필요한 부서는 뭐라고 그러나 되나?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내 방침들을 쫙 회람이 뭡니까? 돌리는 거예요, 서로. 소식을. 자, 그리고 사내 시설. 자, 우리 와이파이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와이파이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또 돌린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내 방침과 사내 시설. 아까 같은 경우도, 아까 뭐였습니까? 인사이동, 사내 행사, 그리고 사내 방침, 사내 시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람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어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통 보게 되면 회사 내의 공지사항이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요. 그래서 공지, 안내문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묶어서 나오는 책들도 가끔 있죠. 그래서 회사 내의 공지사항이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요. 직원의 입사, 퇴사, 누가 입사했고 누가 퇴사했고와 같은 인사 관련 내용들, 그래서 사내의 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회람을 돌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 회람의 목적이라든가 회람에 언급된 어떤 세부 사항 같은 거를 묻는, 세부 사항을 묻기도 해요. 아까 우리가 안내사항을 할 때는 그냥 제너럴한 걸 물었는데, 만약에 안내사항 같은 경우에서 묻는다 그러면 도메스틱 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세부 사항이 뭐였습니까? 가방이 몇 킬로 이상이어야 되고 몇 킬로까지만 가능하고, 인터내셔널 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몇 킬로까지만 가능하고, 그러한 것들을 묻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패러프레이징을 한다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 플라이트가 그 가방의 무게가 좀 더 많았죠? 자, 그러면 더 헤비어 해도 된다라던가, 또 도메스틱 같은 경우는 less heavy 한다던가, 이런 식의 비교 표현들을 이용해서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회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 표현을 보게 되면은요, 회람은 주제나 목적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I'd like to inform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고요. 자, 그러면 I'd like to inform you of 블라블라블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리는 거니까 I'd like to inform you 또는 I'd like to inform all staff. 자, 모든 스태프들에게 알립니다. I'd like to inform all the employees of the new rules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to announce나 inform. 자, to announce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inform도 마찬가지로 알리는 거고요. announce는 발표해서 알리는 겁니다. 자, 온 날짜, 시간. 왜냐하면 사내 시설이라던가
어떤 사내의 그런 것들, 또 누가 퇴사했거나 입사하거나 하면 언제 입사한다, 언제 퇴사한다, 또는 뭐 사내 시설이 언제 사용할 수 없다,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날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멈췄다가 스탑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we will begin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되니까 답은 여러분이 고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볼까요? to 마케팅 스태프에게 레더스 코퍼레이션. 자, 제가 회람은 메모랜덤이라 그랬죠? 자, 간단하게 메모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 메모랜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from Vicky 플랜드 마케팅 매니저가 자기 직원들한테 한 거네요. 자, 그러면서 I'd like to 여기 나왔다. I'd like to inform 했었죠. 근데 아까 저는 I'd like to inform you of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예 대절을 썼어요. 자, 그래서 I'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laptop in conference room 2A. 그러면 뭡니까? room 2A, conference room 2A에 있는 랩탑이 be unavailable from August 4 to 6. 아까는 온 날짜였는데 지금 여기는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from A to B가 됐어요. 그래서 it will be used for an outside. 자, 그래서 그것이 되어질 거래요. for an outside business event. 그래서 그게 그 랩탑이 이제 그 컨퍼런스 룸 2A에 있는 게 비즈니스 그 이벤트 때문에 다른 데서 사용될 거라는 거죠. 밖에서. 그러면서 if you need a laptop for a meeting on one of these dates. 여기 나왔다. on 날짜인데 보통 on August 8 뭐 이렇게 안 하고 one of these dates 날짜죠? 이 날짜들 중에 그러니까 8월 4일에서 6일 사이의 날짜 중에 하루 랩탑이 필요하다면 미팅 때문에 please use one of the other rooms 다른 룸에 있는 것들을 쓰래요. 자, 결국 컨퍼런스 룸 2A에 랩탑이 있는데 그거를 외부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쓸 거라는 거죠. 외부에서 누가 손님 와서 하겠죠. 거기는 랩탑을 갖고 가는 건 아니겠고. 자,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여러분. on one of these dates. 자, 보통 우리가 on 다음에 날짜랑 제가 지금 여기다 뭘 놨는지 자꾸 따ቅ따ቅ 소리가 나는데요. 자, 시간이 있는데 날짜랑 시간을 쓰게 되는데 on 다음에 이런 죄송해요. 이 마이크가 여기 걸리다 보니까 여기 제 책상이 철제되다 보니까 떼갈떼갈 소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on 다음에 날짜랑 시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놓고 8월 4일 이렇게 말을 안 했고 그냥 이 날짜들 중에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date라는 것에 on이 썼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캐치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please use one of the other rooms. 자, 다른 방에 있는 걸 쓰세요. or 그렇지 않으면 you can schedule your meeting for a different date. 그러면 뭐 하라고요? schedule your meeting을 다른 날로 for a different date. 다른 날로 미팅 스케줄을 정하라고 했어요. 자, 요거 이해되시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바로 메모랜덤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표현을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What is the memo mainly about? 이 메모 도대체 뭐에 대한 거예요, 중심이? 컴퍼니 이벤트? 물론 회사 이벤트는 있어요. 비즈니스 이벤트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심, 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였을까요? 자, 레노베이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수하는 거죠. 재보수. renovation of a conference room. 컨퍼런스 룸을 다시 재보수? 노, 그런 말 없었어요. work schedule? 워크 스케줄이 아니라 비즈니스 이벤트 때문에 바꾸라는 거였죠. availability of an electronic device. 자, 답 몇 번? 딱 D번이에요. 요게 바로 뭡니까? 컨퍼런스 룸 2A에 있는 랩탑이죠? 자, 본문에 랩탑이라고 나왔고 제가 분명히 똑같은 거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랬죠? 뭡니까?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라고 나왔습니다. 전자제품이 되겠죠? 전자장치.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what is suggested about Leathers Corporation? 그럼 Leathers Corporation에 대해서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it is going to hold a public event. 공공 이벤트를 hold, 개최한다. It has more than one meeting room.
한 개 미팅, 미팅룸 한 개 이상이다? 가능성 있는데? It gives a laptop to every employee?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네.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2A에 있는 걸 써야 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it will hire more employees. employee를 더 모집한다? 그 말 없죠? 자, 미팅룸이 2A 거를 쓸 수 없으니까 다른 데 거 쓰라고 했잖아요. 다른 미팅룸에 있는 거 쓰라고 했잖아요. 한 개 이상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안내문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에 대한 정보와 관련돼 있고요. 일반 안내문과 사내 안내문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 내 공지사항이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 내 공지사항이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것들 중에 사실 인사, 사내 행사, 그리고 사내 방침, 그리고 사내 시설. 이게 이제 뭡니까? 회람인 거죠. 근데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같이 알아두세요.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아시겠죠? 네.